이영모 사장님께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토론 발상에 계신 분들은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시면 이영모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차기 대통령의 숙제 라는 책을 쓰셨는데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무현 교수님은 책을 많이 쓰시는 작가시고 그래서 오늘 재동포 활성화 방안 이제 새 정부에 바란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재동포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시는 발표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윤문원입니다. 글 문자에 멀원자인데 글이 굉장히 먼 사람인데 책을 한 60권 썼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한 15권 정도 실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아무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수천 개 정도의 어떤 관련된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동포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고조된 이유는 바른 말 해가지고 보면 이 투표입니다. 사실 제 동포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치권들이 바짝 긴장을 해서 제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재동포층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재동포 설립에 대한 어떤 설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안 자체를 그야말로 어떤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재동포층의 어떤 설립에 대한 어떤 그 이 시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재동포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조국과 재동포들 간에 여러 가지 다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대 효과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과 연계라든지 상공들과의 어떤 관계, 경제적인 이런 효과도 많이 있겠지만 재동포층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말 현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언론에 보시 보면은 재동포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영화까지도 나온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가 그 청소년들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어떤 뿌리라는 것이 의식이 강합니다. 같은 오히려 그 한민족이지만 여기에다 성시에 따라 다르고 또 성시 중에서 팝까지 따집니다. 그 팝을 중에서도 보면 뿌리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종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속에서 이제 그 해외에 나간 2, 3세들 정말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현지화가 돼가지고 정말 조국을 잃어버리고 정말 굉장히 현지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뿌리교육이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크게 실감을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한류 열풍 특히 뭐 우리가 BTS의 어떤 그 열풍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경우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한류 열풍이 정말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재동포층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중국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중국적 문제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젊은 문제들이 이중국적 때문에 현지 국가에서 때로는 또 고국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동포층의 어떤 설립과 올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말 중지를 모아서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어떤 연령의 하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뭐 활성화 방안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적은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오늘 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론이 뭐냐.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으로 헌법 기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입법사항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우리가 법조에서 조문 하나가 굉장히 큰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제동포가 750만이 되고 이랬다 그러면은 정말 그분들을 대표하는 국내에서 오히려 그 비례대표에 대한 이런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교육정당에서의 향후 어떤 선거의 승리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분을 분기를 모아서 추천을 하고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비례대표에도라든지 때로는 또 지역구 출마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 보면은 뭐 지방의회 진출도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것은 해외에서 좋은 여러 가지 제도들, 선진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방정부와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에 가서 정말 고향에 제가 이 충청북도에 제가 한 달 정도 가보고 있는데 인구가 3만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 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개가 3만, 분당이 보면 3만, 4만, 7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선진적인 그러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거리에 내원사인 하나 밝혀진 이런 거 하나도 그런 곳에 접목이 된다 그러면 그 지방의 어떤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모델이 되어서 전국에 번질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수원에서 화장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수원에서 하나 꽂힌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으로 위해서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장애 요소냐? 거주요건입니다. 거주요건. 그걸 고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여러 가지 추천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후보 막 지명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경기도에다가 60일 전에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출마하고 싶어도 해외에 기투가 되어 있으면 출마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조그마한 조문 하나지만 잘못된 그런 어떤 선거법 이런 경우는 개정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750만이라는 해외 동포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에서는 한 표 750만 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압력적인 어떤 단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배려, 이벤트성 어떤 젊은이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30대 어떤 초반이랄까 20대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또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와 여성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동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말 선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경우가 국내 정치에 접목이 되고 그러한 것이 생활 정치로 접목이 돼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총화된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국내 현재에 대한 어떤 학원이나 사원을 이런 지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 고국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정치적인 진출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원 교수님께서 지나치게 짧게 해주셔가지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포지움 취지가 뭔가 여기 취지문을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1천만 세계하는 가족과 함께 세계 속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복지재단 행사도 같이 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동포 1세대들, 고령화된 동포 1세대들이 어떻게 귀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고향에 올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무슨 이제 아주 노쇠가 늙은 동포들에 대한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750만 재외동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750만 명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언제든 마음껏 일하고 원할 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줘서, 누가 배려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런 권리가 있다. 아무 때나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어떤 단체나 정부가 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리다. 이게 왜 중요하냐. 20살, 30살, 40살 이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나 여자나 일하러 해외에 나갈 때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용기가 나겠습니까? 아무 때고 돌아올 수 있고 아파도 돌아올 수 있고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고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세대 재외동포들이 이제 노쇠해서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올 때 거기에 어떤 장벽이 있으면 그거는 동포사회의 미래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 노인들에게 슬픔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인구 절벽에 관해서는 아까 이제 김성훈 의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이 드신 동포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정책적으로 제1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재동포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동포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느슨해지고 있어요. 공격적이지 않은,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일본 경제학자가 개탄하는 발표를 했어요. 한국도 그렇게 이제 따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또 어떤 학자가 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처럼 잘 살고 잘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도가 늘어나질 않아요. 누가 열심히 뛰쳐나가질 않아요. 청년들도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도포 문제하고도 그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만 오늘 심포지움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좌장이 이렇게 연설하는 게 역할이 아닌데 우리가 조금 사전에 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못 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전 주일 동경총영사를 지내신 이찬범 선생님께서 외교관이 보는 재동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외교는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흔히 말하는 대국민, 대민간을 갖다가 상대로 한 공공외교,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했죠. 그것은 또 별도의 어떤 주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동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앞으로 지금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은 이미 재동포 업무는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외교부 관련 주요 뉴스는 재동포 관련입니다. 영상 재동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재동포청 설립 등 재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외교의 큰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발표 내용이 동포청 설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에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면 전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재동포들의 어떤 몇 가지 특징,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재동포는 우선 역사가 비교적 짧습니다. 유태인 디아스포라, 이태리 아일랜드, 하여튼 주요 그런 재동포 그런 역사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점인데 아직 1세대가 대세입니다. 따라서 모국과의 유대감 및 친인척 지인 네트워크가 아직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재동포는 분포가 매우 광범위하고 말여러 글로벌 동포 사회입니다. 제가 외교부 근무를 하면서 자세히 세보니까 한 100개국, 110개국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그 110개국 어디 갈 때마다 재동포는 꼭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태인 못지않게 한국, 코리안 재동포의 분포는 상당히 글로벌화되어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재동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글로벌 재동포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동포 제2, 3세대의 성장 시기, 그러니까 제3 세대의 성장 시기가 대한민국의 선진화 시기와 상당히 겹치며 그분들은 한국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IT 혁명 시대에 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매우 밝습니다. 저도 유학을 갔다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에로그램이라고 기억하시는죠? 이런 편지 봉투입니다. 돈 아끼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보내는 편지 있습니다. 제가 유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에로그램이 한국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로 편지 정도가 아니라 이메일 정도가 아니라 바로 즉시 지금 당장 세계 어디 누구하고도 화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오늘 언제서나 어디서나 공국과의 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다섯째로 재동포들의 이민 동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자녀 교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외국에 나가는 해외 이민가는 주요 동기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동포의 경우에 자녀 교육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로 대체적으로 동포 2, 3세대는 교육 배경이 대체로 하면서 제가 목격하기에는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의사, 선생,
하여튼 전문직들이 재동포 2, 3세대 사회 중에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소중한, 우리에게도, 우리 공국에도, 한국에도 매우 소중한 인재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재동포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기를 이런 걸 감안해서 저는 예시로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1세대 동포들에 대한 복지 개선. 전 세계 많은 아까 1세대 동포들은 일선에서 좀 퇴직했으며 노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당면하고 있죠. 하나는 건강과 복지, 두 번째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재동포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에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착 서비스 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신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포 2, 3세대의 정체성입니다. 젊은 동포들은 한국에 대한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주재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 과제로 주재국의 한국인 이민 역사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러한 박물관은 한국 콘텐츠를 다루는 한편 동포들의 주재국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다루어 지역 사회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일본에서도 근무해봤고 미국에서도 근무해봤고 또 독일에서도 근무했습니다만은 어디 가든 우리 동포들이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을 봤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 우리 방북 간호사들이 많이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재외동포들도 정말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일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런 메모리를 갖다가 생각해주는 박물관을 각국마다 설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그런 우리 동포들의 어떤 위상뿐만이 아니라 그 주재국과의 어떤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한국에도 동포 사회가, 재외동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기억해주는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동포 인재 활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동포 인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 네트워크 및 교류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안은 일종의 예시고 더욱더 많은 원대하고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과 사업들을 개발해서 그런 사업들을 설정한 하면은 동포청 구축이라든가 어떤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1세대를 언급하셨고 2, 3세대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재동포 중에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 어떤 전문가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해방 전 1910년 한일 합방, 일본에 강점된 그 전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를 제1기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2기 디아스포라는 뭐냐? 1945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재밌는 건 여기 2, 3세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양으로 지금부터 전개될 제3기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부연을 하면 이창섭 선생이 얼마나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짚었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포인재 활용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재동포 문제가 그냥 동포들의 문제, 750만 동포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지지가 중으로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태용 회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의 소멸도시를 대비해가지고 국가에서 소멸도시 이행기금이라는 것을 1년에 1주씩 풀어서 약 10년간 해마다 1주씩 풀어서 그 대안을 가는 기금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마다 그 소멸도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이제 많이 했는데 기금기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만 집중적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대안으로 남해 독일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제2동포들이 역임을 하신 분들이 정착도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듯이 저희들이 이제 제2동포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국가가 한 157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새로 한국에 돌아오는 여기민자들의 정착도시를 만들어으로써 그 하나의 그 인구 소멸도시의 대안이라는 좀 토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의 소멸도시 대안하고 균형 발전으로 갖고 만들었던 것이 국가에서 혁신도시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는 조금은 살렸지만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균형 발전에는 크나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첫째가 도시를 만들었을 적에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은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로의 뭐 메가시티를 만든다, 어떤 큰 도시를 만든다, 그 다음에 불경을 뭐 합해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든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청에 메가시티급 국제도시를 만든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가지의 대안이지 그 방법론은 저희들 실질적인 방법론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자, 국민들이 움직일 적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역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역발상이라고 보냐면은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도 소멸도시를 막기 위해서 정부 안은 내놨지만은 실제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적인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반은 수도권하고 서울 중심적인 인구가 유입은 되지만은 나머지 반 인구는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역발상을 가지고 지방 소멸도시를 막는다, 지방 균형 발전을 막는다는 대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대안으로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해외동포 여기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도시를 만들어서 그 대안으로 소멸도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 자, 그 대안이 뭐냐면요. 현재 우리 국민들이 지방의 도시를 만들어서 움직이기는 힘들지만은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이방인 대접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이방인 대접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면은 우리 한국의 소멸도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고 균형 발전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골에 우리가 집 한 채를 준다 해가지고 사두라 했다면은 설 가서 못 삽니다. 그러나 그 옆에 전원주택장진 200평인지 400평인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시라 해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살았던 그 모델을 그대로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면
하나의 우리가 인구 소멸 도시 대안도 막을 수 있는 거고, 두 가지는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외야율,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막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 홀대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첫째가 우리 강남에 들어오면 교육이에요. 자, 교육이 좋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강남은 모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예요. 네, 문화생활이 좋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자, 수도권 서울에 100개 지역에 92%가 집중돼 있어요. 그럼 좋은 일자리라든지 문화, 학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강남이나 서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는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뭐냐면은 우리가 해외동포의 정착도시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는 국제학교라는 평준화 학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교육에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로 그 세계적인 문화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세계적인 우리 다양한 재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세계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소를 구하기 위해서 기업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대안은 우리 제일동포가 앞으로는 인구소멸 시대에 가장 큰 대안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 선생님,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를 모아서 저희가 지금 한인타운,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가족이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또는 돌아오는 이 귀환하는 이런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2세대, 3세대 인구 유입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온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미래학자로서 그 타운에 첨단 기술을 제일 먼저 갖다 놓고 아까처럼 메타버스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그 메타버스는 3D입니다. 우리가 줌은 2D거든요. 근데 얘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몇 가지만 갖춰놔도 하나의 그 뭐 전시 홀이 된다든가, 그 자체가 문화가 되면서 플러스 비즈니스도 되고, 거기서 2세대, 3세대가 돌아와서는 이제 사업을 해서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모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재단에 힘을 모아주셔야, 힘을 모아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뭐 재동포를 위해 준다, 무슨 뭐 1세대들이 뭐 복지를 어떻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국가 발전, 21세기 국가 발전을 어떻게 여러 사람이 꼭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적극적인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유문호 선생님도 재동포 투표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나 지역구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선거법 개정하면 좋겠다. 거기에 나아가서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살리기를 도와주듯이 재동포와 지자체에 몇만, 2만, 3만 되는 작은 지자체에 들어가서 그 지자체를 살려내면 어떠냐 하는 굉장히 평범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그 깊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지태용 선생은 동포들이 귀환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바라볼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시 주거 형태로 발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데 그런 자세를 주셨고,